모두 13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지는 가운데 시장 후보 2명, 시의원 후보 5명이 출마한 팰리세이드 파크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이민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해 서류 미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 카드와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직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에 가입하는 고용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뉴욕시가 조세 정책 개정을 시행합니다. 뉴욕시가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을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13명의 한인 후보가 예비선거에 도전하는데요. 시장 후보 2명, 시의원 후보 5명이 출마한 팰리세이드 파크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협의회는 지난 토요일 브로드 애비뉴에서 각 후보자 진영과 함께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내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쳐온 시민참여센터와 팰파크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투표 참여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그리고 캠페인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브로드 애비뉴를 행진하며 내일 있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량들이나 이런 많은 그 상인들이 투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는 총 6개 타운에서 13명의 한인 후보가 시장과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대부분의 타운은 각 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해 예비선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는 2명의 시장 후보와 5명의 시의원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팰파크는 한인 유권자가 거의 반에 해당하고 인구가 벌써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팰파크에서 제대로 주인다운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높은 투표를 보여야만 팰파크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크리스 정 후보는 거리에서 변화를 원하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 이번 6월 5일에 있어 예비 선거 날에 꼭 동참하셔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퀄리파이된 리더, 퀄리파이된 시장을 뽑아서 더욱더 살기 좋은 팰리세이드 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는 내일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팰리세이드 파크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보자 간 비방, 흑색 선전에 이어 DPW 사무실 마당에 쌓여있는 후보자 홍보 사인들을 놓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거된 사인들이 특정 후보들에 집중돼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DPW 부지. 론사인이라 불리는 후보자 안내 사인들이 공터 한편에 수북이 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 정, 우윤구, 원유봉 후보의 사인들이고 간간히 박차수, 민석준 후보의 사인들도 보이지만 로툰도, 이종철, 폴기임 후보의 사인은 한켠에 단 2장만이 수거되어 있습니다. 5가, 6가하고 루트 5 선상에 있는 스테이트 하이웨이 쪽에 있는 사인들을 스테이트에서 그걸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놨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사인도 몇 개 많이 있었고 박차수 씨 사인도 있었고 제임스 로턴도 사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것만 뽑혀가지고 여기에 와 있을까요? 그게 의문이고. 새 후보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오늘 아침 DPW를 찾았을 당시에는 로툰도 후보 측 배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늘 DPW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자 2장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팰파크 DPW 관계자들은 잘못 설치된 사인들을 뉴저지 스테이트에서 회수해 이곳에 갖다 놓았다며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후보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 안내 사인은 지난주부터 훼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사인 앞을 가리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추방의 공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와 이민 관련 변호사, 이민자 보호 교회 단체 등이 협력해 서류 미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 카드와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이민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이민 단속국에 검문 시 서류 미비자 본인의 묵비권과 기본 권리를 설명하는 내용의 아이디 카드 5만 장과 이민 단속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민자 보호 단체들의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 5,000부를 한인 사회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에 주위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자와 또 카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박은림 회장은 아이디 카드와 안내 책자는 뉴저지 한인회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인단체에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많은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뉴저지 한인회나 이민자 보호단체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한인회에 법률 담당하시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사님들과 이제 직접 연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이민 단속국에 갑작스런 단속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국에 압박이 있더라도 함부로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민자 보호교회 단체 등과 협력해 서류 미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직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용인증 E-Verify 시스템에 가입하는 고용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국 1,800만여 고용주 가운데 150만여 명의 고용주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등록해 450만 개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회계년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주의 전자고용 인증 가입이 증가한 것은 ICE의 불법 고용 단속이 급증했고 단속에서 적발되면 고용주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건당 최대 16,000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 자격 확인서를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불과 7개월 전인 전 회계년도에 비해 실사 감사 건수는 전체 2배 정도, 체포 건수는 4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은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매년 최대 1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앞으로 단속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까다로워진 이민 심사로 주요 이민 서류 대부분의 처리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들어 가족이민청원서는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돼 지난해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청원의 평균 수속기간도 지난해 5.7개월에서 8.3개월로 2.6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취업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서도 지난해 2.6개월에서 올해는 4.3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영주권 신청자들은 6.8개월에서 현재 10.5개월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지난해 6.8개월에서 10개월로 석 달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민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 대면 인터뷰로 인해 지연이 더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재발급 신청 수속 기간, 사전 여행 허가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도 3개월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뉴욕시가 조세 정책 개정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재산세 산출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뉴욕시가 지난 1933년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도입 후 처음으로 재산세 시스템 개정을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미키 빈 뉴욕대 법대 교수와 마크 셔 뉴욕시립대 예산국장이 임명됐으며 뉴욕시 재정국장과 예산관리국장, 뉴욕시 의회 재정위원회장, 경제개발위원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재산세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건물가치 책정 방식과 재산세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적용되는 재산세 납부 면제, 재산세율 구분 방안 등 모든 항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공청회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요커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공정한 재산세 징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재산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재산세는 뉴욕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뉴욕시가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을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학교 성적이 특목고 입학생 선별 기준이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브루클린 JHS 292 중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특목고 다양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뉴욕시는 3년 안으로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을 완전 폐지하고 특목고 입학생 선별 기준으로 7학년 때의 영어와 수학, 소셜 스터디, 과학, 주 수학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은 앞으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 첫 해에는 각 중학교의 성적 최우수자 상위 3%를 특목고에 선발하고 나머지는 현행 입학시험 성적 우수자로 선발하며 2년째에는 중학교 성적 상위 5%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입학시험 성적 우수자로 3년째에는 중학교 성적 상위 7%를 선발하고 특목고 입학시험은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이 폐지되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률이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입학률도 현재 44%에서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확대해 각 특목고 입학생의 20%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계획이 발표되자 8개의 특목고는 즉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아시안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찰스 베론 뉴욕주 하원 의원과 협력해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의 경관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7월 28일 마감됩니다. 경관시험 원서 접수는 정원 초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부터 경관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응시 자격은 만 17.5세에서 35세 사이 시민권자로 뉴욕시 5개 보로 안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5점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 밖에 롱아일랜드, 나소, 서포 카운티, 푼남, 오렌지, 라클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등 거주자도 뉴욕시 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최소 60학점 이상을 평균 성적 GPA 2.0 이상으로 이수했어야 하며 2년 이상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교육부문 응모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관시험에서 필기에 70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는 1차 합격자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필기, 인터뷰로 구성된 정신과 테스트를 받으며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신원조회와 체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 폴리스 아카데미 입소 자격은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됩니다. 경관 초봉은 42,500달러이며 5년 6개월 근무 후 85,292달러로 오르며 모든 경관들에게는 시 공무원 건강보험과 은퇴연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응시원서는 뉴욕시 행정서비스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민간업체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 전역에서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앞으로 7년 동안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이볼브 뉴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력공사가 주도하는 이볼브 뉴욕 프로그램은 2021년까지 주 전역에 10,000곳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파트너와 함께 진행할 이 프로그램은 먼저 주요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 시설 최대 20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최소 10분 충전으로 2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직류 급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매 30마일 구간마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내부와 인근 지역에 직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공항 방문 시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뉴욕주 전력공사는 이미 공항, 기차역, 공용주차장 등에 400개의 중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장소에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전기차 친화적인 모델 커뮤니티를 조성해 각종 시설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기차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전기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각종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예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연방 하원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등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준호 기자가 주목받는 한인 정치인들을 알아봤습니다. 무려 17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연방하원 39지구는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인으론 영킴, 수지박 레겟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 영킴 후보가 선거기금 모금에서 순항을 이어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유만위원회 리콜 선거로 주목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29지구엔 전 세리토스 시장인 조재길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이점과 시장직을 역임한 경력으로 안팎의 지지율을 얻으며 탄탄한 기반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은퇴한 저를 이번에 다시 불러내서 2011년에 한인 정치적 신장에 초석을 쌓으라고 저를 이번에 주상원에 진출시켜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역시 높은 인지도로 재선 가도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50%의 초과 득표율을 얻어 결선 없이 재선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요일 날 되시는 대로 이제 50% 이상 끝나는데 저희 캠페인 컨설턴트에 의하면은 더 많은 숫자를 받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가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힘이기 때문에 다 나오셔서 하나하나 해주시고 또 연방하원 45지구에 출사표를 낸 데이브민 후보는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내며 결선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24지구 상원엔 피터 최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68지구 하원의원은 후보자가 2명에 그쳐 일찌감치 결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조세영 편국 3지구 위원회 벤박 후보와 캘리포니아주 53지구 하원의 케빈장 후보 등 젊은 한인들의 도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버트 윤 LA 카운티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조재길 후보의 차남인 토니조 LA 카운티 검사는 LA 고등법원 판사직에 각각 도전장을 내고 격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로메인 상추를 먹고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2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로메인 상추로 인한 감염 환자 수는 35개 주에서 197명으로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 외에도 뉴욕과 미네소타 등에서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콜라이 감염 사태는 지난 2006년 5명의 사망자와 205명의 감염자를 낸 시금치 이콜라이 감염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우버 운전기사에게 총격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유니버시티 블러바드 인근 인터스테이트 25 도로에 닛산 승용차 안에서 한인 김현수 씨가 10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버 운전기사 마이클 헨콕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헨콕은 김 씨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총격을 가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99년 7월 4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30대 한인 이효정 씨의 살해 용의자의 신원이 19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니카라구아 국적의 호세 클론으로 당시 경찰은 범인이 이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론은 같은 해 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2005년 추방됐는데 검찰은 콜론에게 살인과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리건주 클래스업 카운티 소재 하이웨이 30에서 한국인 일가족 8명이 탑승한 미니밴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미니밴이 좌회전을 하다 하이웨이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망자는 여성 3명과 남자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허용되려면 21세 이상으로 한 번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신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